대한민국 서울 장충체육관 천정을 가로질러 아사달 시험 대회장 시카라스의 정령이 깃들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이락TV의 조르치는 게스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역사의 정체성의 시작을 알리는 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 코리아 저펜 히스토리에 나오는 영상을 녹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오노 야스마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카라이락TV가 지향하는 그리고 의도하는 한국과 일본의 하나되는 정서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오노 야스마루라는 이름을 통해 고대 한국인들의 문자 생활의 일면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사서 편찬에 크게 개입했던 사람이 이 오노 야스마루, 일본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식 한자 발음은 태안말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백제인들, 즉 고대 한국인들이 한자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표기했던 그런 언어적 습관, 일종의 이두나 가나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가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말려를, 이게 태가 이게 오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는 영어의 일본어의 관형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날라 안자는 야스, 그리고 마로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겁니다. 이게 만인데, 만련인데, 만의 니은과, 받침 니은과 뒤에 리어의 니은과 리을이 혓바닥이 입천장을 치는 소리죠. 이것이 합쳐지면서 라로로 축약된 겁니다. 그래서 만리어를 마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발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 태안은 훈독을 했고요. 말리어는 한자를 음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고대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든 일본 열대에 살던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는 한국어에 있습니다. 오만가지, 오지게, 오살나게 이런 지방 사투리에도 크다는 뜻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스는 한국어의 얕은, 야차운, 전라도 사투리의 야차운, 편안하다, 일본말로, 낮다, 한국말로 얕은, 야차운, 야스,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원이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어 고유의 의미를 이 한자를 이용해서 빌어서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썼다. 현재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 생활은 고대의 한반도인들 대부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이 비슷한 한자를 이용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향차를 이용한 향가랄지 그런데 보면은 이 비슷한 식의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안말려라는 사람의 이 이름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꾸 태안말려 그러는데
고유명사 그 자체로 고대의 한국인들이 있던 그 방법대로 오노야스마루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면서 고대 한국과 관련된 기록이 가득 들어있는 고사기의 편찬자인 오노야스마루가 어떤 인물이고 고대 한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것과 그 중에 712년에 편찬된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사기의 편찬자가 오노야스마루라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노야스마루의 조상과 본인의 출생이 고대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 사이메이 천황 7년 661년 9월 백제 멸망으로 일본에 와 있던 백제 왕자 풍장이 기옥할 때 5,000명이 호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때 오노야스마루의 조부인 오노노미 마사시키의 여동생이 백제 왕자 풍장의 부인으로서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노노미 마사시키나 여동생도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오노노미 마사시키 아들로 알려진 오노혼찌가 임실의 난에서 승리한 후에 대무천왕이 되는 오와마노 황자 측의 무장으로 활약했다는 것과 그의 아들 오노야스마루가 고사기를 편찬했다는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소설가로 유명하였던 체이노의 소설 잃어버린 왕국에는 오노야스마루는 오노혼찌의 동생인 다신부와 백제 계획장군의 조카인 온사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백제 멸망 시기인 황산벌 전투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어머니 온사녀와 함께 일본으로 배를 타고 피난가다 어머니도 사망하면서 당시 일본에 있던 큰아버지 오노혼찌에게서 자라게 되고 이후에 고사기를 편찬하게 된다는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약 1400년 전의 오노야스마루의 생애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고사기의 내용에 수많은 고대 한국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 등을 볼 때 이 책의 편찬자에 대하여 고대 한국과 깊은 관련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족은 야스마루 대에서 태시에서 다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시족의 본거지인 오신사를 찾아가서 오시족의 유래를 알아봅니다. 오신사는 긴떼츠 가시하라선의 가사누이역에서 내려 나라분지 방향으로 약 15분 정도 걸으면 나옵니다. 보통 오신사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오디마스 미시리츠 히코신사입니다. 이 신사에서는 고사기를 편찬한 오노야스마루뿐만 아니라 일본 초대 진무천왕, 진무천왕의 아들, 진무천왕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인근에는 과거에는 백제천이라 불려졌던 강이 있고 이 강을 건너면 백제사 삼중탑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 주변에는 백제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속학자 다니가와 게니치의 저서 청동신의 족적에 오씨는 도레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스카 지역의 도레인으로 유명한 아지노우미가 7성씨와 함께 도래하였는데 그 중에 오씨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 내의 활약과 유적으로 추정하기를 고대 한국의 가야 또는 백제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 신사의 길 건너편에 고모리 신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노 야스마로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를 제사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고사기 편찬 1300년을 기념하여 만든 비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노 야스마로의 묘가 1979년에 발견되면서 고사기의 편찬자가 실존 인물이고 그 묘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고 고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나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김부식 이련보다 거의 500여 년 앞선 시대에 살던 인물이고 일본의 상징적인 역사책의 저자의 묘소가 발견되어 놀라움을 준 것입니다. 오노 야스마로의 묘는 나라시 외곽의 다소 외지고 한적한 시골 산등성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한국과 관련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고대 한국의 역사에서 없어진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 이후에도 한일 관련 고대사를 언급할 때 수없이 찾아보고 참고하고 분석할 일본 역사서의 저자 묘소를 찾아 소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 그의 묘소를 찾아갑니다.